일단은 이 대화, 공간과 소통 시작할게.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 말로써 생각, 느낌을 표현하는 거지, 그지? 형식이 자유롭고 누구나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대화야. 근데 이 대화가 일정한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형식이 자유롭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이다. 근데 일정한 구조하고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뭐냐? 대화의 원리인데 우리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요걸 우리가 배울 거야. 요 원리를 잘 지켜야지 우리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화 간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문화 공동체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이런 대화하는 규칙이나 질서가 있어. 그걸 볼 거야. 요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담화 공동체에 어떤 질서나 규칙이 생겨났어. 그걸 볼 거야. 그건 우리가 있잖아. 뭐 일부러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한테 공손한 표현 쓰고 높임말 쓰고 이런 것들은 이 우리 나라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돌려서 말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우리 공동체의 언어 관습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해하지. 그지? 그런 게 우리 담화 간습이야. 자, 그리고 뭐 속담을 사용한다든지 관용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다 어디에 들어가? 담화 간섭에 들어가. 자, 그런데 이 담화 간섭은 변하지 않느냐? 아니야. 시대 상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요. 받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우리가 잘못된 건 개선해 나가야겠지. 이걸 우리가 이번 단락에서 배울 거야. 설명문이야. 설명문이고 얘가 많이 사용되어 있지. 자, 우리 그러면 핵심 강의 요거는요. 우리가 끝에 다 본문 보고 와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처음에 대화의 원리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지식, 의견, 감정을 공유하지, 그지? 대화는 이러한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대화를 통해서 우리 뭐하니? 생각을 전달하지.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 말 들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떤 게 하는? 이해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 형성하고요. 그걸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좋은 관계 형성하고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의 대화의 원리를 배워가지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야. 첫째, 이제 협력의 원리야. 협력의 원리는요.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 그지?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대화의 목적이나 요구에 맞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이해에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협력의 원리가 요 부분이 협력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야. 협력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인데 자, 근데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대화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거야.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요게 뭐니? 첫 번째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라. 양의 경률이야. 양의 경률이고요.
너 오늘 뭐 할 거니? 그러니까 나 어저께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양의 경륜에 어긋나는 거야.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하게 말하며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이게 지레 경륜이야. 지레 경륜이고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거. 이게 관련 없는 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치?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거. 관련성의 경륜이야. 말해야 한다. 아무거나 아무데나 이런 표현 쓰면 모호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의적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 태도의 경륜이야. 요게 관해서는 요 경륜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또 다른 강의가 있어요. 그것과 같이 보면 돼. 이 니네 교과서에는 별로 자세하게 안 나왔어. 그리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밑에 얘가 나왔다. 요 예시가 배고픈데 뭐 먹으러 가자. 뭐가 좋을까 하니까 아무거나 지금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 아무데나 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호한 표현을 쓰는 거지. 모호한 표현은 어디에 어긋난다고? 태도의 경륜에 어긋나는 거야. 태도의 경륜에 지금 어긋나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공손성의 원리야. 자, 협력의 원리는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하고 관련된 거야. 협력의 원리가 잘 지켜져야지 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공손성의 원리는요, 우호적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거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고려하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얘기해야 돼. 너 이거 좀 치워.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그럼 돌려서 뭐 의문문을 사용하면 되게 좋겠지. 이거 좀 치울 수 없을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선택을 주는 느낌이 들잖아. 그지? 이게 이제 예절 바르게. 자, 밑에 예절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 너무 어두우니 불 좀 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굉장히 직접적인 느낌이 들지, 그지? 그거보다는, 자, 불 좀 켜. 이거는 직접적이고, 명령하는 느낌 들잖아, 그지? 그거보다는 밑에, 이렇게 완곡하게는 돌려 얘기한다는 거야. 부드럽게 얘기한다는 거야.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책이 잘 안 보이네. 밖이 글쎄 어두워졌나 봐. 불을 켜달라고 하는 소리야. 돌려 말하기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기고요. 어떤 느낌 드니? 좀 공손한 느낌 들지? 근데 친구들 사이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그지? 불 좀 켜줘. 이거는 어떻게 느낌이야? 직접적이고, 직접적이고, 명령하는 느낌이 들잖아. 명령하는 느낌이 들지만, 책이 잘 안 보이네. 밖이 글쎄 어두워졌나 봐. 그럼 우리 만일 싫은 애가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옆에 친구는 되게 친절해. 교실이 어둡지? 내가 불을 켤게. 이 친구는 숨은 의도를 굉장히 잘 파악했네. 친구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너무 이상하지 않겠니, 그지? 그냥 불 좀 켜줄래? 이런 식으로 의문으로 말 사용하지. 그 너무, 쌤 생각하기엔 너무 과도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셋째는요. 우리 있잖아. 이게 공손성의 원리에 있잖아.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찬동의 경륜, 겸양의 경륜, 동의의 경륜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 해놨어요. 다음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면 유지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가 있는데 자, 체면은요. 체면이 뭔지 체면의 개념이 나왔네. 체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장하고 보호하고
싶어하는 공개적인 자아의 모습을 뜻하며 상대방에 의해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간섭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다. 이게 체면이야, 이게. 체면, 우리 체면 구긴다. 그러면 어떻게, 좀 막 창피를 당한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어디서 무시당하거나 창피당하지 않는 게 체면이겠지. 그치? 그러면 체면을 유지하는 원리는 이런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나뿐만 아니고 상대방도 체면을 지켜줘야 하는 거야. 상대방의 체면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대화 방법이라는 점에서 뭐하고 비슷하니? 공손성의 원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상대방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거나 그림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비방하는 건 상대방의 체면을 깎는 거지, 그지? 그래, 이런 상대방의 체면을 깎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체면 손상을 이래. 그 체면 손상되면 어때요? 기분 나쁘지. 그러면 어떡해요? 갈등 생기지. 그러면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켜주면 갈등 방지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이거 공손성의 원리도 간접적으로 표현했잖아, 그지?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 훨씬 좋겠지, 그지? 칠판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닦아 놓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지. 상대방의 감정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지.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했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아유, 자, 기분 너무 나쁠 것 같아. 체면이 훼손되고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당장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해요? 두고 보자 이러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왜 칠판을 이렇게 너 급한 일 있었니? 왜 내 칠판을 깨끗하게 못 닦았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물어보고요. 상대방의 상황을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지, 그지? 자, 한편 대화할 때는요, 자신의 듣기 말하기 행위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대화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 듣는 사람의 처지나 수준이 적절한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지를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교과서 예문이지. 그거는 뒤에 우리 요거 다 하고 담화의 간섭까지 다 하고 가볼게. 담화의 간섭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어져 온 말하기 간섭이야. 담화가 뭐니? 우리가 담화가 말을 주고받는 거지. 하자와 청자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맥락이 뭐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해가지고 그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담화 간섭을 잘 모르면 의사소통이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담화 간섭은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맥락을 중요시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절 중시하고, 한국 사회는 예절을 중시하지, 그지? 그리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그리고 농사 짓고 살면서 시족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등을 중심으로 협동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협동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 하는 그런 이제 말하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다음과 같은 담화 간섭이 생겨났는데, 말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야. 신중한 말하기를 했어요. 말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말에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거나 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이런 속담이 많은 걸 보면 말을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한다는 우리의 담화 관습이 있는 거야. 이러한 담화 관습은 말실수를 적게 할 수 있다는 장점, 좋은 점이지. 근데 단점이 뭐야? 자기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이 문제점, 이런 장점도 있지만, 말을 조심하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근데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자, 옆에 속담 한번 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조심하라는 거야. 네가 말 잘못하면 그 말이 막 소문이 난다는 거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나 말 조심.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니까 말을 적게 하라. 이걸 다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속담이지. 말의 신중함을 신중하게 말할 것을 강조하는 속담이야. 이런 속담이 많은 걸 보니까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돌려 말하는 관습. 자,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빈말이라도 호감과 호의를 표현하고 싶어 하며, 자, 체면을 중시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표현. 우리 이거 공손성의 원리하고도 통한다, 그지? 사용하고, 이와 같이 완곡하게는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합법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간관계에 어떻게 해요? 긴장감 줄이고 좋게 하지, 그지? 그리고 서로 간에 곤란한 상황 피할 수 있게 한다. 이거 뭐야? 이거는 이렇게 돌려 말하기의 장점이겠지. 근데 너무 돌려 말하면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불필요하게 거칠의 말로 여겨질 수가 있어. 이거는 뭐야? 얘는 단점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담화 관습인데, 우리는 예로부터 남녀노소 그리고 친소, 친하고 소원한 거, 먼 거, 관계가 친하고 친소는 친한 거고, 소원하다, 좀 멀어진다는 거야. 등 여러 관계에 따라, 자, 격식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상하간, 질서 중요시하지,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고요. 아래 사람은요, 자, 공손을 중요시해가지고 뭐가 발달해 있다? 높임법이 발달해 있다. 높임의 방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겸양과 공손의 태도로 타인을 배려한다는 이런 높임 표현, 그러면 겸양과 공손의 태도로 타인을 배려하는 장점 있지만 또 단점 뭐야? 너무 눈치를 보고요. 아래 사람은 또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담화 관습은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에요. 정보화 사회가 되었지.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뭐가 되니? 산업사회가 되고요. 정보화 사회가 되었지, 그지? 그리고 혈연 중심 대가족에서 핵가족 사회로 변했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어 사용도 어떻다 달라진다.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 발달로 언어 사용 양상이 세대 간에도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줄임말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직관적인 표현,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가 혼용된 말. 그리고 이모티콘 통한 감정 표현. 이게 이제 변화된 모습이지, 그지? 이런 것들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담화 관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담화 관습을 자기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그러자는 거지, 그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마 니네가 문제 풀면 니네가 이제 공손성의 원리에서 뭐 요령의 경률, 그리고 뭐 이게 그리고 간용의 경률, 찬용의 경률 이런 걸 배웠을 건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엄청 헷갈릴 거야. 문제 풀면서 뒤에 이제 따로 해놨다 그랬지. 보고 문제 풀면서 헷갈리는 부분 선생님하고 바로 잡아보자.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예시로 나온 거 한번 볼게. 뒤에 가면 3번에 여기 나오는 거, 여기 교과서에 예시로 나왔지. 정연아,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해? 하니까 오늘 학교 끝나고 가족들과 저녁 먹기로 해서 요까지가 딱 맞았어. 그 뒤에는 TMI야. 자, 갈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무려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이래. 유명한 사람들도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 자, 일단 어디에요? 우리 대화의 원리 중에 어디에? 협력의 원리에 맞지 않지. 협력의 원리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협력의 원리 중에 어디에? 양의 경률이지. 협력의 원리 중에 양의 경률. 너무 많은 양을.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지, 그지? 불필요한 정보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그렇구나. 그러면 내일은 학교 끝나고 뭐해? 저기 사거리 앞에 떡볶이 집이 새로 생겼던데 혹시 시간이 되면 자, 말 끝나기 전에 오늘 그 식당에 간다는 생각이 신나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 같아. 아우, 자기 생각만 한다, 그지? 미리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내일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떡볶이 집에 갈래? 그 말 하고 싶은 거지, 미리는. 그런데 앞에 말에 그대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뭐에 안 맞니? 대화, 목적과 주제에 맞지 않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 협력의 원리에 맞지 않고요. 협력의 원리 중에 어디에? 관련성이 없잖아. 주제에 안 맞으니까. 관련성의 경률에 맞지 않는 거야.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주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줘라. 해줘. 어휴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애가 어딨니? 부탁하는 이유도 제시가 안 돼 있고 부탁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제시 안 되어 있고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돌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지.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이러면 뭐야? 이렇게 하면 보통 있잖아. 상대방이 선택할 수도 있잖아. 내가 오늘 집에 일찍 가봐야 되거든. 오늘 집에 동생이 혼자 있어가지고 돌볼 사람이 없어. 집에 일찍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고요. 혹시 나 대신 청소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다음에 너 청소 당번일 때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거든. 근데 엄청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그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줘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 어긋나냐? 공손성의 원리에 맞지 않지, 그지? 맞지 않고요.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하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해줘. 야, 너 무슨 부탁을 이렇게 하냐? 기분 나빠서 안 해주겠다,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뒤로 가보면 자, 뒤에 보면 이제 이거 우리 뭐지? 드라마 뭐였지 이거?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치? 익준 어린이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기정수술 하는 거야. 그리고 근데 익준이 뭐라 해? 10분만 기다려달래. 10분만 기다려주면 어린이날이 지나는 거야. 사망 선고를 그 다음날 5월 6일에 할 수 있는 거야. 심장 적출하는 거 10분만 미뤄도 될까요? 하면서 뭐하니? 자, 병원에 전화해서 가능한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시고 거기 상황 급하시면 바로 해도 됩니다. 부담을 안 주잖아, 그지? 자,
의문문 형식을 했고요. 의문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선택하게? 상대방이 선택하게 하지, 그지? 상황이 급하면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러잖아. 상대방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거절도 가능하게 하지, 그지? 거절도 가능하게 해가지고 상대방 부담을, 자, 이 의문문 형식은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상대방 부담되는 표현을 줄여줍니다. 부담되는 표현을 줄입니다. 이거 어디에 들어가니? 공손성의 원리에 들어가지. 자, 그리고 요령의 경률의 공손성의 원리 중에 요령의 경률을 잘 지킨 거야, 이거는. 앞에 잠깐 넘어가 보면 앞에 여기는 요령의 경률을 못 지킨 거지, 그지? 요령의 경률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부담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요령의 경률이거든. 그건 쌤 뒤에 강의해놨으니까 다시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어디 갔냐면, 자, 저기 뒷페이지 가면, 자, 저기 뒤에 가가지고 우리 9번 문제 한번 보자. 몇 페이지냐면 여기가 27쪽에 9번 문제다. 자, 요거 한 채용 기업이 서류 전형 심사 불합격자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불합격한 걸 알린 거야. 근본 실시한 땡땡 기업 신입사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예의를 갖췄다, 그치? 예의를 갖추고요. 갖춰가지고, 자, 글씨를 좀 이쁘게 적을게.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서 서로 지원 과정 중 저희가 의도치 않게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여러모로 마음이 쓰입니다. 그리고 기하의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서로 심사 과정에서 기하의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떡해요? 너 불합격했어 이렇게 아니고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지원자 너 굉장히 역량 있고 잠재력도 있어. 지원자의 능력을 존중했지. 그러면 뭐 한 거니? 체면 줬잖아, 그지? 체면을 유지시켜줬어. 너는 충분히 역량이 있는 애야. 근데, 기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니, 이번 수리 발표로 인해 상심하지 마십시오.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너가 실력이 없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비록 이번에는 좋은 만남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지만 이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땡땡 기업도 빠르게 성장하여 다음 기회에 더욱 많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떨어졌지만 합격이 있잖아. 너 실력 없어서 떨어졌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야. 이 체면을 유지시켜줘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지, 그지? 그 다음 이제 가자. 우리 이제 기천이라는 시가 나오는데요. 기천은요, 하늘로 돌아가리. 이건데, 여기는 우리 이제 다마 간섭 중에, 우리 죽는다 안 그러고 있잖아.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돌려서 말하는 거야. 하늘은 뭐야? 하늘은 죽음의 세계야. 죽음의 세계인데, 죽는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 부드럽게 말하는 거 완곡한 표현을 쓴 거야. 자, 이런 완곡한 표현은요 긴장감을 줄이고 그리고
타인의 슬픈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보여. 타인의 슬픈 감정에 대한 이라고 적자. 감정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보여. 존중하는 태도가 보여.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이 세상의 소풍 끝내는 날, 인생의 마지막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에 살았던 거, 이 시는요,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했던 그랬던 시인이야. 그랬는데, 그게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긍정적 인생관을 갖고 있지, 그지? 긍정적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 이 시가 왜 나왔을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게 완곡한 표현이라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리고, 자, 같다, 뭐뭐 하는 같다. 이거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눈을 내릴 것 같다. 내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것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야. 근데 따라서 참 좋을 것 같아요처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생각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색해요. 내 감정을 내가 얘기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한 같아요라는 표현을 남용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확실한 걸 같아요. 확실한 걸 같아요. 쓰면 안 돼. 내일 비가 내릴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쓰는 거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으면 좋은 거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볼까?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디 갔냐면, 자, 쭉 앞으로도 여기. 자, 핵심 강의 여기 가자. 전체 정리. 우리 대화할 때는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그 대화의 원리 3개가 있었지. 우리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그리고 체면 유지의 원리가 있는데 협력의 원리는 뭐야? 대화 목적이나 요구에 맞게 대화하는 거고 상대방도 이에 협력해야 되는 거고 공손성의 원리는 우리가 예의 바르게 완곡하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체면 유지는요.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겠지, 그지? 갈등이 안 생기겠지, 그지? 협력을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양의 경률이지, 그지? 양의 경률이고요.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하게 질의 경률이지. 그리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거, 관련성의 경률. 그리고 모호하거나 중의적 표현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거야. 피한다. 이게 태도의 경률에 해당되는 거지. 태도의 경률. 그리고 자, 공손성의 원리는요. 상대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줄이고 혜택을 베푸는 거, 이거 요령의 경률. 그리고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이고 부담되는 표현을 이거 내가 할게. 이거 너가 뭐 해주면 내가 대신 뭐 해줄게.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거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더 많이 늘리는 거야. 이게 관용의 경률.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 줄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야. 이게 겸양의 경률.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 줄이고 칭찬하는 거야. 칭찬할 때 찬.
찬동의 경륜. 자,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거, 직접적인 표현보다 어떻게 해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예의 갖추고 상대방 존중해야겠지.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 쓰고 상대방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면 좀 기분 나빠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 비방하지 않는 거야. 자, 담화간섭 나왔고요. 자, 담화간섭도 설명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맥락을 중시하였다. 예절 중시하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했다. 그래서 자, 우리 담화 간섭의 장점과 단점 나왔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말실수 적게 하지만 자신의 의견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 돌려 말하는 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인간관계의 긴장감을 줄여줘. 그리고 서로 간의 곤란한 상황 피할 수 있어.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오해에 살 수 있어. 하도 돌려 말하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거칠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자,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담화 간섭. 공손한 태도로 타인을 배려하지만 너무 눈치 보는 느낌 들고요. 또 아래 사람 무시하는 느낌도 드는 거야. 말과 관련된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도 남도 자기에게 좋게 대해준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언제나 말 조심해라.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 자, 부정적인 의미의 어휘나 표현을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합법은 뭐야? 하늘로 돌아가다. 죽다는 거지, 그지?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 고양이가 별로 떠나다. 이렇게 하면 긴장감 줄이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나타내고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호칭과 관련된 담화간섭,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이 사람을 높여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고 개인보다 공동체의 단합, 직급 상하 위기를 중시하는데 그게 요즘은 어때요? 뭐 선배 이런 말 잘 안 쓰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뭐뭐님 이렇게 표현하고 공동체와 개인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협력을 우선시 하는 거. 뭐 직급 대신 누구누구님 공평하게 이렇게 부르면 모두 평등하다는 느낌을 줘가지고 협력이 잘 되게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우리 뒤에 강의까지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